이 3만 톤에 있던 그 영국의 수령 833명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전을 성공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북한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비정규전에 해당되는 거니까 노출은 안 해야겠지만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도대체 어뢰에 피격되면 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데요. 언론에서나 또 일부 뭐 전문가라는 분들도 좀 잘못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뢰는요, 배를 직접 공격하는 어뢰가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직접 타겟하지 않고 이렇게 물 밑에서 터져서 배를 침몰시키는 이 어뢰, 이것은 이제 중어뢰에 해당이 됩니다. 중어뢰는요, 이 물 밑에, 배 밑에서 이제 팡 하고 터지면 그 순간 충격으로 인해서 그 수령들의 이야기에 그대로 전하면 순간적으로 띵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이때만 하더라도 배가 뭐 큰 요동을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진동만 먼저 들리죠. 쿵 하면서 배가 살짝 들어 올라가는 느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가스가 이제 팽창이 되면 이제 배가 삼각파가 맞는 것처럼 살짝 들어 올려졌다가, 중요한 거는 들어 올려지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우리 공중에서 폭탄이라든가 어떤 폭발물이 터지면 순간 성광이 번쩍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성광이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이 가스가 수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배가 살짝 들어올렸던 게 툭 하고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 선체가 금이 쫙 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축이 되면 수축이 된 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모여있던 가스가 위로 팍 솟구쳐 오릅니다. 요 사항은 어떻게 이해가 좀 되겠냐면은, 풍선을 물 밑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위로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가 절단이 되는 겁니다. 그 충격은 뭐 TV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동영상을요, 한 4,000톤, 5,000톤 한 정도 이 중간 부분이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큽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 함정을, 특히 함미 같은 경우는 바로 가라앉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엔진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가라앉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물기둥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그러는데, 물기둥은요, 물기둥을 못 받다고 수령들이 말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왜곡인 것이, 수령들은 이미 선대에 다 들어가 있고, 변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함정 끝에서 이제 전방을 주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스 버블이 팍 올라올 때는요, 이때 이제 물 기둥이 솟구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물 기둥과 배의 폭파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충돌, 운전하다가 충돌이 딱 되면요, 그게 타고 있는 운전자는 충돌 순간을 못 보죠. 오히려 밖에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충돌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때 뭐 헤드라이트가 뽀개지고 한 걸 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또 우리 아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어뢰도 경어뢰가 있고 중어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해군이 개발한 상업 청상어라는 경어뢰입니다. 경어뢰, 이거는 2009년도에 부산에서 해양
그 전시회를 할 때 이제 모형으로 이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보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원인데 경원의 역할은요,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잡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잠수함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잠수함을 추적을 해서 경어뢰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 경어뢰는 잠수함이나 배의 하단부에 직접 타격을 합니다. 그럼 타격해서 어떻게 격침을 시키느냐? 이 앞부분은 그 서치, 그러니까 이제 탐색 유도부가 되는 거고요. 잠수함을 추적하는 폭발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폭발물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신관이 여기 닿죠. 그럼 이제 잠수함에 이제 접촉이 되면은 뇌관이 작동해서 여기는 폭발물이 터지는데 그냥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그 구리 라이너라고 그러는데 원추형으로 되어 있죠. 폭발하는 라이너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쫙 펴집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쫙 펴질 때 이 폭발물에서 아주 고속의 그 메탈 제트라고 해서 이제 화염, 이건 뭐 화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공식 명칭은 이제 메탈 제트입니다. 이 고속의 이 메탈 제트가 분출이 되면서 선체를 작은 구멍 그걸 녹이면서 안으로 파고듭니다. 이게 이제 원리는 대전차 그 포하고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철판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폭발하게 되면 잠수함 내부에 압력하고 바닥의 그 압력 때문에 이걸 맞으면 잠수함이 이제 격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배를 두동강 내지는 못합니다. 구멍만 낼 뿐이지. 그런데 이번 참안하면 분명히 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두동강이 났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이것은 경어뢰는 아니다. 이거는 중어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함정에서 로켓 형식으로 이 경어뢰를 발사해서 이 잠수함을 잡는 그런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합제작하면 글을 올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낸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단 위치가 바로 동영상을 보니까 한가운데더라고요. 이렇게 선원 구조할 때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언론에서 계속 함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내가 동영상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거는 100% 함정이 정 가운데가 두동강이 났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함이 하니까는 저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건 무슨 언론이 이렇게 이런 거면 이게 그동안 전문가는 다 어디 갔느냐. 순간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언론이 국민을 속이는 거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라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진과 더불어서 그 상황 설명을 조갑제닷컴에 제가 바로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올리고 난 그 다음 날인가 해서 이제 그 언론에서도 함정이 두동강 났다는 이야기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그 화력 감지 레이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함포를 쏘는 데 있어서 그 컨트롤하는 그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형 레이더는 아닙니다. 요 앞에 이것이 이제 수상수색 레이더고, 이것이 이제 그 반잠수정을 발견했다는 그 화력 감지 레이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6mm 함포고, 그 다음에 이 연돌 보이시죠? 연돌 한 가운데가 절단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뭐 남상사님과 김상사님을 우리가 그 시신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어떻게 여기가 함미가 됩니까? 바로 중간에 있거든요.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을 함미하면 안 되는 거죠. 두동강 났으면 이거는 정식으로 제대로 말하려면 여기는
함 전반부, 여기는 함 후반부라고 얘기를 해야죠. 함수는 여기